자, 이제 그 다음에 208쪽인데요. 자, 네 번째 이제 과세 대상인데, 이 과세 대상은 제가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그 종류만 기억하면 됐었지만은 얘는 종류만 기억할 게 아니고 그 내용도 같이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이나 좀 보죠. 자, 과세 대상 갑니다. 뭐 항상 얘기했지만 일단 등기는 관계 없고요. 등기에 관계 없고 그 다음에 허가도 관계 없다. 그래서 등기나 허가에 관계 없이 과세 대상이 있는데 어떤 개념이 첫째는 이제 토지가 있고 둘째는 건축물, 셋째는 주택, 넷째 선박, 다섯 번째 항공기인데 이 다섯 가지가 과세 대상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 선박이나 항공기는 솔직히 안 봐도 돼요. 별거 없다. 중요한 건 이 세 개,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 이 세 개만 정확하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럼 왜 세 개냐면 저희가 셋 다 부동산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뭐가 나오냐면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둘째 건축물은 쉽게 건물분이에요. 매년 이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주택은 매년 주택분이에요. 그래서 매년 주택분 재산세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세 가지가 존재해요. 그럼 첫째 토지인데 그럼 어떤 토지가 과세 대상이냐 이건데 결론만 얘기하면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 다 과세 대상. 그래서 공시법령에 가면 28종인데 그 28종의 모든 토지예요. 그럼 그 토지가 이렇게 뭐 임야가 됐건 그 토지가 농지 같은 전이 됐건 그 토지가 나대지가 됐건 하여간 땅이란 땅은 전부 다 무슨 분세금? 토지분 재산세가 돼요. 또는 이 건물용 땅, 빌딩용 땅도 얘도 마찬가지. 얘도 토지분 재산세예요. 그 다음에 뭐 공장 건물용 땅, 이 땅도 얘도 토지분. 그래서 땅은 어떤 땅이든 다 전부 다 토지분 세금도 부과가 됩니다. 다만 조심할 게 이거죠. 전에 얘기했지만 주택용 땅. 주택도 땅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토지여도 절대 토지분 세금으로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 뺀 나머지 게 전부 다 토지분 재산세에서 결국은 뭘 제외한 주택용 땅을 제외한 해서 주택용을 제외한 모든 땅이 전부 다 토지분 재산세로서 과세가 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건축물도 어떤 건축물 똑같아요. 얘도 모든 건축물이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보통 건축물이 나오는 거 뭐예요? 지붕이 있고 벽이 있거나 뭐 지붕이 있고 뭐 기둥 같은 게 있는 건데 그럼 얘가 일반 건물이어도 건축물분 재산세, 공장 건물도 건물. 약간 뭐 지붕이 있으면 다 건물분 세금으로 매겨요. 근데 마찬가지 주택도 보면 지붕이 있고 벽이 있거든요. 근데 주택은 역시 마찬가지 건축물이라 해도 요건 제외. 그래서 모든 건물에서 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 제외. 그럼 참고로 이건 참고사항인데 저희 세금은요 뭐 취득세가 됐건 지금 하는 재산세가 됐건 또 뭐 종부세가 됐건 양도세가 됐건 이 세금들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건물하고 주택은 다 별개로 많이 별개. 그래서 옛날에는 건물과 주택이 혼합됐는데 지금은 건물과 주택을 다 별개로 과세 별개로 비과세 다 구분돼요. 그래서 별도의 주택의 세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택은 별도의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그래서 어떤 주택? 모든 주택이에요. 그럼 어떻게 과세하냐? 이 주택은요. 그 주택의 건축물 부분하고 and 부속 토지 부분 합쳐서 해서 건물과 토지를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해요. 한꺼번에 합쳐서 과세해요. 이때 이 토지인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이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 토지의 경계가 자 불분명하면 무조건 바닥 면적이 몇 배? 10배까지 과세해요. 그래서 무조건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자면 무조건 바닥 면적이 10배까지 과세 대상이 되고 그럼 대체 모든 주택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이게 두 가지예요. 이게 일반 주택이 됐건 고급 주택이 됐건 관계없어요. 모든 주택 다 돼요. 심지어 뭣도 포함한다? 별장도 포함해요. 별장도 포함해서 과세가 돼요. 다만 차이점은 뭐냐면 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위에 거는 0.1부터 0.4%까지 과세가 되고 밑에 건 그냥 4%에서 세율이 다를 뿐이지 일단 모든 주택이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볼게요. 교재. 자, 과세 대상 갑니다. 재산세는요, 해당 자, 시군구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을 그 과세 대상으로 해요. 또 그 과세 대상 판단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자, 1번 토지 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토지의 과세 범위인데 땡땡.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는 사실상 모든 토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현황부가 원칙에 의해서 그 과세 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단과 사실상의 상이하다면 뭐라고 합니까?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과세가 돼요. 다만 끝에 뭐는 제외한다. 주택용 땅 빼고요. 또 두 번째, 토지의 구분 과세인데 이게 이제 복잡합니다. 나중에 볼 건데, 자, 토지에 대해서는 자, 토지 유형에 의해서 종합합산과세 대상, 별도합산과세 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각각 구분해서 과세를 합니다. 3번 내비두고요. 자, 맨 밑에 두 번째 건축물 갑니다. 자,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합니다. 또 우측에 자,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의해서 과세하고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까지도 과세합니다. 다만 뭐는 제외요? 주택용 건물은 빼고. 그래서 건축물 보니까 1번 자, 건축물 땡땡 뭐 다 보던 거죠.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또 지하나 고가의 공정원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등등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인데 1기업번 레저시설 요것만 체크할게요. 그래서 수영장, 뭐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 전망대, 그 다음에 오게스탠드, 유원지 오개오락시설 등등이 있고요. 니은번 뭐 수주 저유조, 디귿번 도크 조선댐, 니을번 송유관 가스관, 미음번 급수 배수 설비, 비읍번 에너지 공급 시설, 시읍번 기타 등등등 이렇게 해서 각각 구분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주택 가볼게요. 1번 재산세 과세 대상의 주택이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항상 주택은 토지가 포함됩니다. 이때 주택의 그 부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무조건입니다. 주택의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가요? 10배까지가 그 부토지로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자, 2번 조심해요. 멘트 2번. 주택용, 자, 주택은 주택용 건물과 부토지를 어떻게 통합해서 과세를 한다. 아까 있죠. 그래서 항상 주택은 토지 건물을 합쳐서 과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밑에 기억번이에요. 자, 주거용과 주거용도를 겸하는 건물, 일명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A, B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건물은 무슨 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주택은 무슨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가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의 건물 내에 일부는 상가가 있고 일부는 주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가와 주택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거,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가와 주택이 같이 혼용되어 있으면 어떻게 세금을 과세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겨먹는 걸 보고 저희가 뭐라 하냐? 저희 법에선 겸용주택이라고 불러요. 겸용주택. 그래서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같이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재산세는 자, 저희가 겸용주택이 두 번 나와요. 크게. 재산세에 한 번 나오고 나중에 보겠지만 양도세에 한 번 또 나오는데 재산세하고 양도세하고 이 판단 방법이 좀 달라요. 그럼 일단 재산세만 본다면 얘는 형태가 여기 둘로 구분돼요. 이 자체가 한 동의 건물인지 또는 얘가 한 구의 건물인지 이게 구분돼요. 그래서 한 동이라는 것하고 한 구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한 동이 뭐고 한 구가 뭐냐 이건데 한 동의 개념은요. 쉽게 얘기하면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주상복합. 그럼 저희가 주상복합이 뭔지 알죠? 그럼 주상복합의 특성은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뭐
일단 층고가 높죠. 높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호수별로 층별로 주인이 다 달라요. 전부 다 구분 소유합니다. 그죠? 민법상 구분 소유하는데 그럼 어떤 갑이 하나의 건물의 맨 위에 층에 자기 주택이 있고 1층에 상가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형태를 보고 제가 한 동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와서 할 거냐? 어떻게 하기는 주택하고 상가하고 각각 과세요. 각각. 주택하고 상가하고 각각 과세. 어떻게?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상가는 건물분 재산세. 각각 구분되어져요. 각각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그럼 얘가 한구다. 자, 한구는 뭐냐? 일반 동네 골목에는 상가주택이에요. 동네 골목에는 상가주택의 개념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의 건물 내에 1층은 슈퍼, 2층은 뭐 피아노 학원, 뭐 3, 4층 가정집 이런 거. 이런 건데 그럼 이런 형태를 보이면 어떻게 하냐? 이때 무조건 면적을 가지고 구분해요. 뭘 갖고 구분해? 면적. 면적 가지고 판단해서 가세요. 어떻게? 주택의 면적이요. 주택의 면적이 무엇보다?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크거나 같으면 세법상 전체 다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합니다.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다. 작으면 이때는 안분합니다. 안분. 어떻게? 주택은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로 보아서 과세. 각각 구분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주택이 상가보다 크다가 아니에요. 크거나 같아요. 이 크거나 같은 건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도 얘기해요. 주택 면적의 상가 면적이 얼마? 50% 이상이라고 돼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의 50% 이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봐봐요. 그럼 A번인데, 자, 한 동입니다. 한 동의 건물을 주거와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죠? B번 한구가입니다. 자, 한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이에요.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 다 주택으로 본대요. 그죠? 네. 그래서 한동과 한구. 자, 니은번입니다. 다가구 주택인데 이는요, 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분 사용되는 부분을 한구의 주택으로 보게 된다. 그렇죠? 자, 저 항상 부동산 쪽. 그럼 다시 한번 토지에서는 모든 토지인데 뭐는 제외하고 주택용 땅 제외. 건축물도 모든 건축물인데 뭐 제외? 주택 건물 제외. 항상 주택 부분은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인데 됐고 대신 주택은 어떻게? 토지와 건물 항상 통합해서 과세하고 이때 그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바닥 면적이 무조건 몇 배? 10배까지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212조 가면 얘는 토지 구분, 요거는 나중에 하고, 이건 뭐 복잡하니까 이건 다음 주에 하고 순서를 바꿀게요. 시간 관계상. 요건 지금 못 끝내니까 쭉 넘겨보십시오. 넘겨서 뭐부터 갈 거냐면 납세 의무자부터 갈게요. 납세 의무자부터 갑니다. 쭉 넘겨보세요. 자, 교재 234쪽인데 얘부터 할게요. 납세 의무자부터 합니다. 납세 의무자부터. 원래 토지의 구분부터 해야 되는데 토지의 구분은 제 시간에 못 끝날 것 같고 근데 며칠 전에 횡단보도를 이제 건너가는데 빨간불이었어요. 근데 어떤 부부가 옆에 서 있어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막 뛰어가는 거예요.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건너서. 근데 부인이 아이고 뛰어가면 어떡해요? 그래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저 먼 발치에서 트럭이 막 오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트럭이 막 오다가 끽 하고 섰어요. 진짜 실 뻔했어요. 그때 트럭 운전수가 창문을 열더니 이 남편한테 막 세상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욕이라는 욕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욕은 이런 개새끼 뭐 이런 뭔 새끼 해갖고 뭐 욕을 엄청나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미안해요 그랬어요. 그래도 이 운전기사가 계속 욕을 해. 막 죽일 놈 살릴 놈 해가면서. 그래서 차가 갔어요 이제. 가고 건너갔어요 이제. 건너가서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인이 그럼 옆에서 남편한테 어이구 괜찮냐고 물어보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 그죠? 남편이 사고 날 뻔했으니까. 근데 부인이 남편한테 뭘 묻냐면
그걸 안 먹고 남편한테 저 여보 아까 그 운전기사 아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나도 모르는데 그때 다시 부인하는 말이 참 신기하네. 그 남편이 왜? 어떻게 운전기사가 당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서 순간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하고 똑같이 지금 이 표정을 졌어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혼자 미친놈만 웃었어요. 이해 안 되지 지금 뭔 얘기인지. 응? 잘 생각해봐요. 아까 운전기사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개색, 응? 뭐, 얘기했어요. 얘기했더니 부인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근데 이해됩니까? 뭔 얘기인지? 이게 좀 고차원적인 얘기라서 이 얘기, 많은 이해가 요구돼요. 요걸 이해하면 합격이고 요걸 이해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자, 납세무자 가죠. 이제 234쪽 갑니다. 납세무자로 갈게요. 네, 세상에 참 무서워요. 그렇게 막 위반하면 안 되지만은, 그 또 설령 위반했다고 해도 그렇게 욕을 막 하면, 어우, 참 무섭기도 하고. 전 더 궁금한 게, 글쎄, 제가라고는 좀 그렇고, 물론 꽤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도요.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인데, 저녁 때 이제 토요일날 모임을 갔는데요. 처음 보는 분들의 모임, 동호회에서 이제 모임 저녁 먹자고 갔는데, 옆에 총무님이 저를 계속 쳐다봐요, 계속. 그래서 뭐 묻었어요? 했더니, 아니요. 어디서 많이 봤대요. 거기서 봐요? 했더니, 아니, 있대요. 얘기해봐요? 했더니, 제가 지금 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배우는 중개사 선생하고 너무 모습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냐. 그분 이름이 뭐였더니, 암흑이래요. 내가 그 암흑이 맞다 했더니, 에이, 그래요. 농담이라고. 농담하지 말라고. 그분이 얼마나 잘생겼는데, 그 나라고. 한참 옥신옥신해서 이제 확인했더니, 옆에서 너무 좋아라고. 그러니까 뭐 스타 만난 거 마냥 뭐 사인해달라고. 그 사인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어떤 분이 또 쳐다봐요, 저를, 여자분이. 그분은 와서 오시더니,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게 아무것도 했어요. 그랬더니, 에이, 동명이인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눈치를 채고, 중개사 공부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중개업을 하고 있대요, 현재.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된 사건인가 알아봤더니, 그분 2010년도에 이제 강의를 들었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못 알아보냐 했더니, 그때는 안경 썼었는데, 지금 안경을 벗으니까 몰라보겠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도 행동 거실을 조심해야지, 이거 이제 욕하고 댕겼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근데, 최근에 그 젊은 그 친구들 보니까 어떤 친구가 마약을 대마초? 제가 그 정도 인기 스타면은 전 그거 안 먹어요. 왜 먹고 가만히 있어도 인기가 올라가냐. 아마 그 친구 인기를 더 끌려고 한 것 같아요. 인기가 좀 부족했나? 그거 참 제가, 글쎄, 이건 자랑인데요. 저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여기서 볼 때 별로 아닌 것 같아도 그래도 꽤 잘 나가는 세법 선생이거든요. 꽤 잘 나간다고 제가 얘기하면 좀 쑥스러운데 어쨌든 잘 나갑니다. 1등은 아니어도 한 2등은 할 거예요. 원래 1등인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렇게 조심하고 마약 같은 것도 안 먹고 대마초도 안 피우는데. 자, 갑시다. 이제 원칙인데요. 자, 일단 납세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이제 소유자가 되는데 그럼 누구냐? 원칙은요. 매년 이건 똑같아요. 6월 1일로 따져서 이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네요. 그래서 실제 그 재산 소유자, 실제 재산을 소유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럼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또 한번 볼게요. 일단 항상 판단은 매년 6월 1일로예요. 그럼 이날 현재 내가 뭐 땅을 갖고 있건 내가 건물을 갖고 있건 내가 주택을 갖고 있건 관계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6월 1일 날. 자, 따져보니까 저 부동산 등이 공부상 주인이 갑이에요. 또 사실상 그 주인도 갑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세금은 갑이네요. 왜? 모든 세금은 등기에 관계없는 무슨 주의? 사실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실상 소유자 갑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
또 이럴 수 있어. 그럼 이 부동산이 만약나 자 5월 31일 날 자 매매가 됐어요. 자 갑에서 A에게 저 부동산이 매매가 됐대요. 매매가 됐다는 것은 소유권의 변동이 생겼다는 거죠. 생기고 A는 취득하자마자 등기까지 했어요. 등기까지. 그러면 6월 1일 날을 딱 되면 자 공부상 누구게 됩니까? 공부상은 넘어갔잖아. 누구 거? A 거. 자 실제 누구 거? 실제도 매매했어요. 누구 겁니까? A 거. 그럼 누가 세금내요? 당연히 그 세금은 A가 냅니다. 역시 뭐래요?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해서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만약에 이 사실상 소유자가 2명 이상이다. 2인 이상, 2명 이상. 자, 공동 소유했다고 하면 공동 소유하면 이때는 각자의 지분만큼 내요. 각자의 지분만큼 내요. 다만 그 지분 표시가 없거나 그 지분이 불분명하다면 이때는 그 지분이 균등한 걸로 봅니다.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보아서 과세하게 되고요. 또 사실상 소유자가 그 재산 신탁했다. 자, 신탁이 맡긴 거거든요. 맡기면 그때는 얘가 안 내고 얘가 내요. 맡은 자, 수탁자가 냅니다. 이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항상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보죠. 1번 원칙 사실상 소유자. 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입니다.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해당하는 자가 된대요. 자, 1번 공유재산이에요. 땡땡. 누가네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내요. 어떤 만큼?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다만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그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보게 돼서 과세합니다. 방금 얘기했죠? 두 번째. 자, 2번은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견데 2번요. 조심할 게 분명히 주택이에요. 상가 건물 아니면 그게 아니고 무조건 주택이야. 그럼 이거지. 주택인데 건물 주는 갑이고 땅 주는 의뢰 이렇게 이거예요. 이거 주택에 대해서만. 상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택이에요.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건물과 토지 주인이 다 같지 않다면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자 뭐의 비율로입니까?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안 분한대요. 뭐의 비율로? 건물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비율로 뭐예요? 안 분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 번째 갑니다. 자, 신탁법에 따라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나 등록되었대요. 보죠.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누가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누구요? 수탁자가. 그래서 항상 신탁되면 누가 내요? 수탁자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칙은 항상 누구? 사실상의 소유자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럼 예외 가볼게요. 자, 예외인데 잘 봐야 됩니다. 예외 1번. 자, 누가 나오냐면 이 친구 공부상 소유자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공부상 소유자. 그럼 대체 언제 얘가 되냐? 이때. 얘는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을 하고요. 그 변동된 거에 대해서 신고도 하지 않았고 등기도 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소유권 변동되는데 신고와 등기가 둘 다 없는 겁니다. 이때는 누가 내요? 그 공부상 소유자가 냅니다. 하지만 만약에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 돼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면 그때는 각자네요. 사실상 소유자 각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래서 다시 둘 다 안 되면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 둘 중에 하나 되면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내게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 자, 볼게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얘하고 자, 보세요. 똑같이 5월 31일 날 자, 갑이 A에게 매매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A가 등기도 안 했어요. 왜? 전에 보니까 등기에다가 하루 만에 지가 세금 다 냈거든. 그 다음날 얘가 등기를 안 해, 이제. 안 하고. 자, 그럼 봐요. 그럼 공부상 누구 겁니까? 공부상은 누구 겁니까? 안 넘어갔잖아. 갚고. 자, 실제 누구 겁니까? 사실상은 A 거. 그럼 세법상 누구한테? 당연히 A한테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그죠? 근데 어제 매매해갖고 등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6월 1일 날 딱 되면 재산세는 보통 징수예요. 해당 시청이나 구청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건데 정작 시청, 구청은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죠?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시청구청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누구에게? 갑에게 그냥 세금을 곧장 그냥 부과해버려요. 갑에게. 그냥 곧장 부과합니다. 곧장. 자, 이렇게 해서 그 갑이 이거죠. 그래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신고 없고 등기 없다. 그럼 무조건 갑에게 부과합니다. 갑에게. 갑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갑이 나는 왜 이때 팔았냐면 6월 1일 날 지가 안 가지면 세금 안 낼 거 팔았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서 내가 세금 내면 나는 판 의미가 없어요. 또 법 자체가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 그래서 둔 게 뭐냐면 바로 신고제도예요. 그럼 신고는 누가 하냐? 매도자가 신고해, 신고. 나 이 땅 팔았소이다. 그럼 신고할 때 뭘 갖고 가냐? 계약서 사본만 하나 가져가면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 1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신고하면 돼요. 그럼 신고하면 등기는 안 돼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해당 시청은 팔았구나 얘한테. 그럼 소유권 변동된 거 알겠죠? 그럼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사실상 소유자에게. 결국은 등기가 됐건 신고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내고. 둘 다 안 됐다. 안 되면 소유권 변동을 모르니까 그럼 누구한테 부과한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곧장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보셔요. 예외. 첫째, 자,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보죠.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그 얘기는 뭐 또한 있어요? 등기도 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신고와 등기 다 안 된 겁니다. 안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내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도 없고 등기도 없다면 누구? 공부상 소유자. 자, 됐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주된 상속자. 일로 올게요. 좁으니까. 자, 똑같은 케이스인데, 자, 주된 상속자입니다. 자, 마찬가지. 상속이 됐어요. 부모님이 사망합니다. 되는데, 상속되었다고, 자, 신고도 안 하고, 등기도 안 했다. 이렇게. 그럼 누가 내요?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다 내요. 다. 하지만 얘도 신고가 됐건 등기가 됐건 둘 중에 하나가 돼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누가 내냐? 상속인 각자가 냅니다. 상속인 각자가 내요. 그래서 둘 다 안 되면 누가 내고? 주된 상속자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상속인 각자가 내게 돼요. 그럼 대체 주된 상속자가 누구냐? 상속지분이 제일 큰 자. 그럼 상속지분이 제일 큰 애가 누굽니까? 그러면 다른 거예요. 형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엄마하고 자식이 되죠. 엄마가 1.5, 자식이 1대 1로 가요. 그래서 엄마가 주된 상속인이고 엄마가 안 계신다. 그때가 형. 그래서 상속지분이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누구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주된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된 상속자는 누구? 지분이 큰 자고 큰 자가 2명 이상인다. 누가? 나이가 많으신 분이 돼요. 자, 보죠. 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누가 내요? 주된 상속자가 냅니다. 그래서 밑에 보니까 주된 상속자의 범위가 있죠. 봐요. 민법상 상속지분이 제일 높은 자가 되고 상속지분이 높은 자가 2명 이상이 나선 두고 그 중에 연장자, 나이가 많으신 분이 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갈게요. 자,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자, 종중재산의 공부상 소유자인데 좀 기네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사실상은 저 종중 거예요. 종중 재산입니다. 근데 공부상은 속된 말로 갑거예요. 갑거. 자, 등기부상에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데 이 갑이 만약에 이 갑이 이거는 껍데기만 내 거지 실제는 종중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그때는 종중한테 세금을 부과하게 돼요. 근데 지금은 종중 거라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역시 말이에요. 그럼 시청구청은 등기부는 갑 건데 이 갑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누구 건지 알고? 갑 건지 알고 그냥 갑에게 부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종중 건데 종중 재산이라고 뭘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누구한테 부과한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요. 자, 볼게요. 자,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종중 재산입니다. 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가 냅니다.
대신 신고되면 누가 내요? 종중이 냅니다. 그래서 신고 안 하면 누가 내고 공부상 소유자, 신고되면 누가 내고 종중이 낸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자, 네 번째 누가 나와요? 매수계약자. 매수자가 아니고 매수계약자입니다. 언제냐? 이때. 이거는 국가등과 연부 매매계약을 맺고 어떻게 썼다? 무상 사용했다. 이러면 매수계약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요. 국가자가 붙고 연부자가 붙고 뭐가 붙어요? 무상 자가 붙으면 늘상 누가 내요? 매수계약자입니다. 이게 유상이 붙으면 그땐 비과세가 됩니다. 반드시 무상이야지. 참고로 이게 유상이 되면 이땐 비과세가 돼. 비과세. 반드시 무상 사용해야 돼. 유상이면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무상일 때만 되지. 유상은 안 된다. 자, 보죠. 국가나 혹은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맺고요. 그 사용권을 어떻게 받아요? 무상으로 받았대요. 무상. 그 누굽니까? 매수 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하네요. 자, 넘겨볼게요. 5번 갑니다. 이제 누가 나옵니까? 사업시행자. 보자. 사업시행자입니다. 자, 얘는요. 이때 채비지나 채비지 또는 보류지 요거에 대해서만 그 사업시행자가 하네요. 먼 땅 채비지하고 보류지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자예요. 절대 여기에 환지가 붙으면 안 돼요. 환지 아닙니다. 그래서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해서 누가 그 사업시행자가 냅니다. 자, 볼게요. 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 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나뭐로 정했다. 채비지나 보류지입니다. 누가네요? 사업시행자입니다. 절대 거기에 환지가 끼면 안 됩니다. 자, 여섯 번째 갑니다. 자, 이제 누가 냅니까? 사용자가. 언제? 이때. 요거는 소유권의 귀속이 자, 불분명하다.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면 그 사용자가 내요. 언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용자가 내요. 그럼 여기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게 언제냐? 특히 두 가지예요. 첫째는 소유자의 행방불명이에요. 행방불명의 경우. 이때는 저 친구가 내고. 두 번째, 현재 소송 중일 때. 이때는 무조건 이 사용자가 냅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아니면 이제 현재 소송 중이면 누가 내요? 그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해요. 자, 일곱 번째로 갑니다. 납세 관련의 지정신고네요. 자, 이거는 소유자가 잠시 어디 가 있는 경우에서 보면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는 재산에 대해선 그도가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해서 신고할 수 있다. 또 두 번째, 납세 의무자가 납세 관리인을 신고하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사용 수익자를 납세 관리인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이게 참, 이 7번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외국서 딸내미가 왔어요. 딸내미가. 그죠? 맞잖아요. 최 여사님의 딸내미가 왔어요. 얘 지금 어디 있어요? 무슨 빌딩에 있어요. 그죠? 네, 이게 누구 소유입니까? 최 씨 소유야. 근데 최 씨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옥에가 있어요. 옥에, 감옥에. 그럼 이거는 지금 재산 관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럼 누군가가 관리인을 지정할 거예요. 그죠? 그럼 누가 세금 낸다? 재산 관리인. 이런 케이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그 관리인에게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6가지, 1번부터 6번까지는 좀 기억하시고 7번은 뭐 크게 의미 없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항상 원칙은 누가 냅니까? 사실상 소유자고 2명 이상 공동소유도 어떻게 각자의 지분만큼 내고 지분이 불분명하다. 균등한 걸로 보죠. 대신 신탁 때문에 누가 내고요? 수탁자. 그다음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데 신고나 등기 없었다. 누가 내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고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이 됐는데 신고도 없고 등기 없다. 누가 돼요? 주된 상속자. 다만 신고나 등기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상속인 각자가 냅니다. 다만 하나 더. 상속인 각자가 내면 이건 참고사항인데 항상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연대 납세 의무가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종중과라고 신고 안 했어요. 누가 냅니까? 공부상소이자. 신고되면 누가 내고? 종중이 내고. 그 다음에 고가자가 붙고, 연부자가 붙고, 무상자부터 누가 내요? 매수, 계약자. 그 다음에 채비지불 누구? 사업시행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규속이 분명하지 않다. 누가 내요? 그냥 그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의 납세 의무자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가징수는 다음 주에 앞에 토지에 구분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212쪽에 토지의 구분부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시간을 좀 한 20분만 좀 연장할게요. 왜 연장하는지 알죠? 다음 주는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비도 많이 오는데 더워야 될 텐데 더워야 이번 주에 물도 안 가는데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